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에 이 서방이라 불리는 선비가 살았다. 그는 글씨를 잘 쓰고 문장력도 뛰어났지만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다. 바로 입이 가볍다는 것이었다. 이서방, 한양 가본 적이 있어? 마을 사람이 물으면 이 서방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허허, 몇 번이고 다녀왔지요. 남대문 거리는 물론이고 창덕궁 앞까지 가봤소이다. 실상은 달랐다. 한양은커녕 이웃 고을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서방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과거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오? 이번에는 꼭 급제할 것이오. 벌써 글재주가 예전과는 다르다오. 과거 시험은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큰 소리만 쳤다. 지금껏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 서방의 거짓말 습관이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김부자와 박진사 사이에 땅 경계 분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두 집안은 대대로 이웃해 살았는데 최근 김부자가 담장을 새로 쌓으면서 박진사의 땅의 일부를 침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안의 땅이오. 선대부터 이곳에 배나무가 있었소. 무슨 소리? 이 배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오. 결국 송사는 관하로까지 올라갔고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중에 이서방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집안과 모두 안면이 있고 그를 아는 선비로 평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하에 도착한 이서방은 긴장했다. 사또가 물었다. 이서방, 그대는 두 집안의 땅 경계를 알고 있는가? 예, 사또나리. 그렇다면 배나무는 원래 누구 땅에 있었는가? 이 서방은 당황했다. 사실 그는 땅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김부자는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고 박진사는 양반 집안이었다. 어느 쪽을 적으로 만들어도 곤란했다. 그것이 어서 말하지 못할까? 다급해진 이 서방은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나무가 정확히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경계선 위에? 예, 그러니까 뿌리 절반은 김부자 땅에, 절반은 박진사 땅에 걸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런데 김부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 서방, 그대는 지난달 내 집에 왔을 때 이 땅이 우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이 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제로 김부자 댁에서 술을 얻어먹으며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났다.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박진사가 나섰다. 사또나리, 이 서방은 작년 우리 집 제사에 참석했을 때 우리 집안 땅이 넓다며 배나무까지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서방, 대체 어느 말이 진실인가? 저는 이 서방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대로는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증언죄로 벌까지 받을 판이었다. 사또나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시기가 다릅니다. 땅의 경계는 세월이 지나며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흙이 쓸려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길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인가? 그것을 알아내려면 오래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고을의 옛 토지 대장에 정확한 경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서가 어디 있는가? 이 서방은 실제로는 그런 문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이미 입에서 말이 나가버렸다. 제가 3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을의 오래된 절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다. 3일 안에 그 문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거짓 증언죄로 다스릴 것이다. 물러가라. 이 서방은 겨우 관할을 빠져나왔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존재하지도 않을 문서를 3일 안에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이 서방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절에 가봤지만 그런 문서는 없었다. 이 서방은 국리 끝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옛 종이와 먹,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직인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이 서방은 장터로 향했다. 그는 필사꾼 행세를 하며 자리를 잡았다. 문서 작성과 편지 대피를 한다는 팻말을
내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상인이 다가왔다. 비단을 파는 최상인이었다. 선비님, 한양으로 비단을 보낼 일이 있는데 문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어서 앉으시오. 이서방은 흔쾌히 붓을 들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최 상인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장사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비단이 있어도 한양의 큰 상단과 연결이 없으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슬쩍 말을 꺼냈다. 허허, 마침 잘 됐소이다. 제게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어. 큰 상단에 물건을 넘길 수 있는 연줄이 있지요. 최 상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십니까? 물론이지요. 제가 한양을 여러 번 드나들지 않았겠소. 종로거리의 비단상의 주인과는 의형제까지 맺었다오. 최 상인은 흥분해서 이서방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정말이십니까? 지금 창고에 쌓인 비단만 팔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선비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이서방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성금을 좀 주시면 제가 한양에 가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오겠소. 최 상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서방은 선비 차림의 글씨도 훌륭했고 한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늘어놓았다. 한양의 어느 객주에 머무십니까? 남대문 안쪽에 김주사 댁이요. 최 상인은 안심한 듯 단량을 꺼내 건넸다. 한 달 안에 소식을 주시겠죠? 물론이요. 최 상인이 떠나자 이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돈이면 오래된 종이와 먹을 구하고도 남겠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른 문제가 생겼다. 보부상 하나가 그의 앞에 다가왔다. 선비님, 아까 대화를 듣고 왔습니다. 저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부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서방이 최 상인과 나눈 대화를 모두 엿들은 듯했다. 관아에서 행상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뇌물이 필요한데 선비님께서 관아와 연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서방은 순간 당황했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허허, 관아의 아전들과는 잘 아는 사이지요. 특히 형방 아전은 어릴 때부터 아는 친구입니다. 허가증쯤은 쉽게 받을 수 있어. 정보부상은 눈을 빛냈다. 그렇다면 그 형방 아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서방은 잠깐 머뭇거렸다. 하지만 곧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박아전이요. 관아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요. 정보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방은 식은땀이 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그럼 성냥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허가증을 구해 주십시오. 물론이요. 걱정 마시오.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그날 저녁 이서방은 받은 돈으로 오래된 종이와 먹을 샀다. 찻집에 들러 술 한 잔을 걸치는데 우연히 구석에서 최 상인과 정보부상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이서방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좋은 선비를 만났소? 한양에 연줄이 있는 사람인데 덕분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소이다. 나도 그 선비에게 관아 허가증을 부탁했소. 그러다 최 상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그 선비가 한양에 연줄이 있다면서 왜 이 작은 고을에 있을까? 정보부상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맞소. 관아와 친하다면서 왜 장터에서 필사하고 있을까? 이서방은 찻집 구석에서 몸을 낮췄다. 두 사람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서방은 슬그머니 찻집을 빠져나왔다. 이틀째 되는 날, 이서방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짜 문서를 만들 방법도 없고 최 상인과 정보부상은 장터에서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소문도 들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디론가 피해야 해. 저녁 무렵 이서방은 마을 밖으로 피신하기로 했다. 인근 마을로 가는 길을 걷는데 저 멀리 큰 기와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서방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담장 너머로 살펴보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양반들이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모임이었다. 배가 고팠던 이서방은 대문으로 가서 주인을 찾았다. 마침 나온 사람은 인근 고을의 부유한 양반인 송진사였다. 누구신가? 소인은 길을 가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들렀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송진사는 이서방의 선비 차림을 보고 흔쾌히 웃으며 말했다.
어서 들어오시게. 선비께서 오셨으니 우리 모임이 더욱 빛나겠군. 이서방은 자리 한 구석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양반들은 서로 시를 짓고 학식을 뽐내고 있었다. 송진사가 그에게 물었다. 어느 고을에서 오셨소? 과거 공부는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이서방은 긴장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소인은 이웃 고을 출신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죠. 한양에도 몇 번 다녀왔고요. 양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 한양에 다녀오셨다니 그곳 풍경이 어떻던가? 한양의 대신들도 몇 분 배웠습니다. 과거 시험장의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죠. 실제로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자주 드나든 사람처럼 말했다. 그때 한 늙은 양반이 물었다. 그렇다면 작년 과거 시험의 시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이서방은 당황했지만 얼른 대답했다. 맹자의 인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늙은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맞소. 이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송진사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렇다면 급제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름을 지어냈다. 김생원이라는 분을 압니다. 송진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김생원. 나도 그 사람 아오. 훌륭한 인물이지. 이서방은 속으로 안도했다. 운이 좋게도 실존 인물의 이름을 대었던 것이다. 송진사가 무릎을 쳤다. 그렇다면 이 고을 관아의 사도와도 아는 사이겠구려. 이서방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로 그 사또가 자신에게 3일 안에 문서를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이미 분위기에 휩쓸린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또나리는 훌륭한 분이지요. 송진사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참 잘 됐소. 실은 내가 그 사또와 친분이 있어. 내일 관아에 볼 일이 있으니 함께 가서 인사를 나눕시다. 이서방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송진사는 이서방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허허, 주량이 약하신가 보.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함께 관아로 갑시다. 이서방은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거절하면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터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이서방은 송진사댁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관아에 가면 사또 앞에서 거짓 증언 건으로 문책을 받을 것이고 최상인과 정보부상도 나타날 것이며 송진사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창백한 얼굴로 송진사를 따라 관아로 향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최상인과 정보부상이 마당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이서방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저 사기꾼을 잡으시오. 돈을 받아먹고 도망쳤어. 사또가 나와 물었다. 무슨 소란인가? 최상인이 앞으로 나서며 사연을 설명했다. 사또나리, 저 이서방이 한양에 연줄이 있다며 단량을 받아갔습니다. 정보부상도 가세했다.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관아와 친하다며 허가증을 구해주겠다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서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서방, 3일 전 약속한 토지 문서는 어디 있는가? 이제 와서 장터에서 사기까지 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송진사는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서방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사또나리, 모두 제 잘못입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어서 말하라. 토지 문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연줄도 없었고 관아와 친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또는 노발대발했다. 뭐라고? 거짓 증언에 사기 행각까지. 마땅히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혀야 할 것이다. 그때 이서방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사또나리,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이 지경에 무슨 제안이 있다는 것이냐? 제가 저지른 모든 거짓말을 글로 써서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송진사가 끼어들었다. 사또나리, 어젯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솜씨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송진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이 서방은 송진사 댁에 머물며 일주일 안에 글을 써오도록 하라. 만약 도망치거나 글이 형편없다면 그때는 벌을 2배로 받을 것이며 보증인인 송진사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일주일 뒤 이 서방은 두툼한 책자를 들고 관아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자신이 해온 거짓말들이 모두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었다. 자신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솔직하게 담고 있었다. 사또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이 서방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감없이 드러낸 솔직함이 마음을 움직였다. 사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사또가 입을 열었다. 내 재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짓는 데 있구나. 이 서방은 고개를 들었다. 사또는 계속 말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같은 재주라도 쓰는 곳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법이지. 이 서방, 앞으로 관아의 기록관이 되어라.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쓰는 일을 맡기겠다. 이 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봤다. 사또나리, 정말입니까? 물론 조건이 있다. 최상인과 정모부상에게 받은 돈은 1년 안에 갚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거짓말을 하면 즉시 파직될 것이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서방은 관아의 기록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재미있으면서도 지혜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날의 거짓말도 이제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 저녁 무렵 이 서방은 관아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다. 거짓말쟁이 선비가 이야기꾼이 되다니 이것이 바로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행운이로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